그 소리가 나와야 돼. A가 녹아 있었어. 여기 녹아 있었는데, C라는 애가, 야, 내가 녹을 거야. 라고 막 하는 거야. 내가 안정해질 거야. 이러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다 이거야. 못 녹아 들어갔어. 반응을 안 했어, 지금. 지금. 이렇게 했는데, 반응을 안 했대. 반응 안 하. 반응을 안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반응을 안 했잖아. 그러면 누가 더 안정해지기가 더 강한 애야. A하고 C 중에서. A가 더, 그럼 A가 반응성이 더 반응이 안 일어났어도 반응성은 A가 C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걸 아는 거야. 반응이 안 일어나잖아. 그럼 녹아있는 애가 나 못 비켜 이거야. 내가 안정해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거야. 너 이렇게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사회에서도 이래. 다 막 쫓겨나. 또 잘하는 애한테 쫓겨나고 밀려나고 세상이 나를 버렸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그런 걸 알고 역량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자고. 알았지? 그래서 좀 건방지게 살아나가는 거야. 뭐 세상에 내가 뭐, 건방지게. 알았지? 아, 저놈 자식, 저거 싸가지 없어, 저거. 이런 말 들으면서 살아. 그러니까 뭐 아무한테나 막 대들지 말고, 그치? 이런 거. 또 그러면,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A하고 B하고 반응성 크기를, ABC 반응성 크기를 할 수 있는 거야. B가 A보다 반응성이 컸잖아. 그런데 A는 C보다도 컸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지. ABC의 반응성 서열이 이랬죠.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는 어떻게 될까? 세 번째. 아무것도 없는데. 세 번째 거는 어떻게 될까?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지금 뭐냐면 B가 먼저 녹아있네. B가 녹아있는데 C가 녹아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서열을 알았잖아. B가 더 잘 녹는 애라는 거 아니냐? C보다. 반응성이 큰 애야. 이 C가 능력도 없는 놈이야. 내가 깜짝이야.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응 안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는 표시 안 했어도 X겠구나. 그러면 네 번째는 B가 녹아있는 것. B가 녹아있는 것. A가 녹아있더라고. 그런데 B가 A보다 반응이 크잖아. 여기도 반응을 안 하겠네. 그치? 여기도 반응이 안 하겠네. 다섯 번째. C가 있는데 A가 녹아들어요. A가 반응성이 크네. 괜찮아? A가 반응성이 커요. 그러니까 A가 자기가 녹아 들어가고 자기가 안정이 되면서 전자를 주지. 너 이거 갖고 나가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그 전자를 받아서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 그렇지. 이제 전문 용어까지 자유자재를 쓸 수가 있고 잘하고 있는 거야. 아, 이게 섭취되는 거구나. 설탕이 섭취되는구나. 이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설탕이 섭취되는지 한번 얘기해 줘. 오케이? 내가 여덟 번째. 지금 C가 있어. 그런데 여섯 번째 B가 녹아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렇게 보니까 B가 반응성이 큰 애니까 녹아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녹으면서는 전자 몇 개 내주는 애라고? 두 개 내주는 애라고. 2 플러스니까. 그치? 그러면 얘가 전자를 내준 것만큼 얘는 나 하나만 될까? 안 돼. 얘가 전자 내준 것만큼 다 먹어야 돼. 뭐, 전자 내가 두 개 내줬는데 하나만 먹어. 알았어. 두 개만 내가 두 개가 나갈게. 여기서 이제 반응성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런 거고, 반응성이 결정됐기 때문에 여기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뭐가 있던 것 같이 나오는 것을 섭출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요거 있잖아. 이 표에 있는 거 저렇게 해놓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1, 2, 3, 4, 6번을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이러니까 반응성이 커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온이 된 게 더 안정하구나. 왜 안정한가 생각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그렇구나. 이런 얘기들이 막 전문 용어를 써도 근데 다 통하잖아. 그지? 이게 과학적인 대화를 될 수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대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 어제 이런 얘기 해주시나요? 흰색 설탕 녹인 얘기 어제 한 적 있지? 흰색 설탕이 녹아있다. 맛있어. 그러면 25도씨에서 얘네들은 온도에 따라서 더 높기도 하고 덜 높기도 하니까 온도를 항상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25도씨에서. 그러면 25도씨에서 이만큼이 남았어, 지금. 그럼 여기에는 요 용액을 우리 포화용액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과포화 용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과포화 용액은 뭘 과포화 용액이라고 그러냐면 25도씨였는데 30도씨로 올려줬다? 온도를 높여줬어요. 그럼 조금 더 녹을 수 있죠. 온도가 높아지면. 30도씨. 그런데 이렇게 이제 30도씨로 올려줬더니 15개가 녹은 거야. 30도에서. 25도씨에서는 10개가 녹아있는 상태가 포화용액이야. 30도씨에는 15개가 포화용액인 상태야. 이 상태는 이제 녹았어. 그럼 이 상태로 녹인 다음에 냉장고 속에다가 살짝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럼 냉장고 속에서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온도가 내려가서 만약에 10도씨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10도씨가 되면 얘네들은 30도씨에서 15개가 녹은 상태가 포화형이잖아요. 그러면 냉장고 속에서 천천히 녹기 때문에 10도씨가 됐는데도 15개가 녹아있다? 15개가 녹아있는 상태로 있어야 되나? 마시면 시원한 달짝지근한 물이 된 거고. 이런 걸 과포형이라고 합니다. 10도씨에서는 5개가 있어야 되는데 5개가 녹아있어서 포화용액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20도씨에서는 10개가 녹아있어서 포화용액 30도씨에서는 15개가 녹아있어서 포화용액인데 아까 30도씨에 녹여놓은 상태로 조용히 냉장고 속에 넣어놓은 거야. 근데 10도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5개만 녹아있는 게 아니라 15개가 녹아있는 거야. 그 상태가 과포화용액이야. 그 상태가 과포화용액에서 이제 꺼내놓잖아. 냉장고 속에서 야 그거 얘네들이 머물러 있는 거야. 야 바보야 뚝뚝뚝뚝 치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10개는 쏟아져 나와요. 5도씨의 포화 상태, 과포 상태를 보니까 10개만큼이 더 녹아 있었잖아. 그게 쏟아져 나온다고. 그걸 뭐가 된다고 하냐면 석출된다고 해요. 눈 내리는 것처럼 이게 떨어진다고. 더 녹아 있던 거죠. 그전에 가만히 놔뒀을 가만히 놔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여기서 황색 설탕 녹이라고 했지? 황색 설탕이 녹아 들어간다고 했지? 녹아 들어가면서 녹아있던 것들이 석출돼 나간다. 그렇게 예, 세상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다. 그렇구나. 자, 이제 요거 되면 또 축하합니다. 요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알았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딱 들어가서 원하는 학과에 들어갔어. 그때부터 잃어버려도 돼. 거기서 새로운 거 배울 거는 이제 지식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자, 오늘 내일 요 문제 여기 있는 거를 천천히 막 서둘러서 진도 막 잔뜩 나가면 뭐해 모르면 나가나 많아지. 그치? 여기는 물 천천히 선생님이 선생님 풀고 풀어나가고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이때 집에 가서 있지 복습을 한 번 꼭 해줘야 돼. 그렇구나 별거 아닌데 싶을 때 공부해놓는 게 더 나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냐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 별거 아닌데 할만하겠는데 싶을 때 내가 혼자도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훨씬 수월하게 공부가 되는 거야. 알았지? 이거 반응도 지금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있잖아. 할만하겠지?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면 오늘 가서 혼자 연습을 해봐야 돼. 연습장에다가. 쓰면서.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우리 4일차부터 나가는 모의평가에서 제시됐던 그런 문항들을 제대로 연습해 나가죠. 어제 용광로 철의 재련 얘기 했었어요. 철의 재련 얘기 했는데, 여기서 잠깐 선생님 메모를 한번 해보면서 갈게. 포커스가 불완전 연수, 여기서는 불완전 연수가 중요하죠. 포커스를 숫덩어리라고 했고, 불완전 연수는 산소야. 산소. 그런데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지 않아. 여기 두 개 해주면 두 개의 일산탄소가 나오게 해주는 거야. 왜 일산화탄소를 만들어요? 일산화탄소를 무엇을 엄청 좋아하냐면, 산소를 엄청 좋아하지. 산소 주세요. 나의 신경질이 난리야, 저렇게. 엄청 좋아하는데, 주는 척 하다 마는 거야. 뭐 먹어봐. 이거 자꾸 뺏는 거야. 더 주세요. 막 그러는 거야. 더 주세요. 그러면, 여기 철광석에 인간이 참, 그래. F2O3, 야, 너 이 산소 뺏어가. 여기 산소 있잖아. 이렇게. 누구한테? 일산화탄소. 이 산소, 씨. 그래서 세계가 가서 세계를 뺏어오겠다는. 그래서 철이 이렇게 가서 네, 이산화탄소가 돼서 뺏어오는 거죠. 반응식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나죠. 반응식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이 단원에서 우리가 하는 거다. 산화환원이니까 산화환원이니까 이 탄소가 산소를 얻었네. 그래서 이거를 산화됐어. 그럼 이 산소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산화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저 산소는 또 환원된 거네. 그렇지? 환원된 거네. 산화만 일어나거나 환원만 일어나지 않아. 이거 환원된 것이네. 이렇게. 환원이면 산소를 잃는다고 그랬는데 산소가 산소를 잃었나 뭐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지금 나중에 저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좀 나중에 배우자 그랬어요. 우리 1학년 과정에는. 그게 주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이렇게 산화. 그럼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일산화탄소는 여기서 산화가 되고 또 철은 산소를 잃었으니까 철광석이 환원되면서 철재련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반응식 쓰고 산화 환원까지 개념을 잡아야 이 핵심. 어제 여기 슬래그라는 거라든가 슬래그 이런 것까지 어제 한번 여기 해봤죠? 슬래그 찌꺼기야. 그 찌꺼기로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가 조금 이것 때문에 불편하지만 나중에 중간고사라든가 이런 거 대비를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해놓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좀 옮겨갈게요. 자, 보이면 선생님은 오늘 밤 9시까지 수업이에요. 여기서 목소리를 조금 조절해서 조그맣게 내는 거예요. 애들한테 숙제를 하려고. 수소 연료전지, 생활 속에서 산화하는 반응,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소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 만드는 반응이 있어요.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수소가 산소가 이러면서 있지? 그러면서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면 여기다 2를 붙이면 여기다 2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서 또 있잖아. 우리가 그냥 저 반응식만 볼 때는 그냥 저렇게 된 것 같지만 실은 전자가 저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거기서. 그 전자의 흐름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두 개를 그거. 이게 아연이고 얘는 불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 산을 갖다 넣어놨어. 어제
어째 산에 녹는 애들은 반응성 서열 중에서 수소보다 앞에 있는 애들만 산에 녹아서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이 얘기가 됐잖아. 그러면 아연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그 앞에 있고 구리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뒤에 있던 거 생각나? 그러니까 얘는 산에 녹아 안 녹아? 구리는 안 녹고 아연만 녹는 거야. 수소 이온이 산이냐? 산? 그러면 이게 산이야? 그러면 여기서 아연만 녹는 거야. 아연만 녹아. 아연이 녹으면 여기서 전자 두 개가 자유로워지겠지? 그러면 여기서 자유로운 전자들이 수소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수소기체가 끌어당겨. 이렇게 여기서 수소기체가 여기서 발생해 나온다고요. 여기는 아연이 나왔을 거야. 아연이 나오고. 이 불이는 어떻게 될까? 아무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수소 연료전지에 나와서 전지 얘기를 잠깐 해보는 거예요. 전지. 산화를 이용해서 전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기서 변화된 걸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연이 녹았잖아. 녹으면서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전자 두 개가 자유로운 애들이 여기 가서 전자는 결코 바깥에 나가서 꼬리치고 다니지 않아. 그냥 오늘 나 한가해, 나 여기 자유로워졌어. 이렇게 얘기만 하면 플러스들이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수소 이온이 가서 이 전자를 받아들여서 수소 기체가 발생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표면에서 나가는 거야. 그럼 수소 이온이 전자를 얻었지, 두 개를 얻어서 여기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제시한 여기에서 화학 변화가 일어난 것은 이런 화학 변화가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는 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지금 선생님 뭐를 표현해 보려고 했냐면 이게 이게 아연이고 이게 불이야. 이게 불인데 이렇게 이제 접해놨다 이거 이렇게 아까는 따로따로 아연하고 불이를 따로따로 산속에서 넣어놨으면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접해서 놨다 이거야. 접해서 담궈놨어 이렇게 접해서 여기 이제 산에다가 넣는 거야. 염산 속에다가 두 개를 붙여서 넣어놨어. 그러면 여기서 아이이 녹았잖아. 이렇게 접해놓으면 누가 녹을까? 여기서도 아이이 녹겠지 그냥. 아이이 녹아. 여기서 아이이 녹았어. 그러면 아이이 녹아서 이제 이온이 돼서 나와서 끄란 말이야. 그지? 녹으면서 전자가 자유로워졌잖아. 돌아다닐 수 있어. 어느 정도 자기들 내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전자가 자유로운 애들이 여기 있다가 여기 아연 주변에 아연에서 수소물체가 발생해.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붙여놓고 보니까 수소기체가 글쎄 아연에서 수소기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이판에서 어? 불이판에서 수소기체가 나오는구나. 그럼 불이판에서 수소기체가 나오는 그 현상을 본 거야. 왜 그런지 몰라 사람은. 불이판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아연이 녹으면서 자유로워진 전자가 누구한테 갔다는 거야? 불이 쪽으로. 와, 씨. 전자가 자기가 녹아서 자유로워진 전자가 불이로 이동해 갔다는 거야. 그렇구나. 전자가 옆쪽에 가서 야, 나 자유로워 하고 옆집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옆집 가서. 그러니까 플러스들이 다 그쪽으로 옆쪽으로 막 가는 거지. 가서 거기서 전자하고 만나가지고 수소기체 발생이 나오는 거야. 야, 그래 이게 전자가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대단해요. 아연이 이렇게 있었어. 우리가 있었단 말이야. 하늘에 가서 넣어놨어. 당연히 아연이 녹는다는 사실 알잖아.
첫 번째 거에서 공유받고.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를 통해서 같이 접해 있으면 아연이 녹긴 녹는데 전자가 자율로킨 전자가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성이 작은 금속 쪽으로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선으로 이렇게 연결했지 뭐니. 도선으로 연결해 놨어. 그러면 아연이 녹아서 나오면서 전자가 자유로워졌잖아. 자유로워진 전자는 반응성이 작은 금속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 번째 걸 통해서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가 이 도선을 타고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여기로 들어온 거야. 여기로 들어와서 나 안정해 하고 난 자유로워 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 전류는 도선에 전자가 흐르면 전류의 흐름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말이 쉽지. 도선에 전자를 어떻게 흐르게 할 건데? 도선에 전자를 어떻게 흐르게 할 거야? 저렇게 하니까 전자가 흘러가죠. 반응성이 큰 금속에서 반응성이 작은 금속 쪽으로 전자가 흘러가지. 전자가 흐르잖아. 도선에 전자가 흐르는 방법을 인간은 알아낸 거야.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있지. 필라멘트로 만들어진 꼬마 연골을 갖다 달아봤더니 여기서 불이 짝짝하고 시간가 와 하고 실제 우리는 뭔가 알아낸 거야 인간은.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내가 아무렇게 안 했는데 이 금속을 녹여서 여기에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는 거를 찾아낸 거야. 인간 사람. 이게 진짜 대단하지 않냐 화학이? 그죠? 조선의 전자가 흐르게 해서 만들어냈는데 단지 금속이 녹으면서 나오는 그 전자를 반응성이 작은 금속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현상을 보고 도선으로 연결해 놓으면 되게 산에 뭐 이렇게 하면 전지가 만들어지고 처음에 볼타전지라고 해. 볼타전지 처음에 이렇게 해서 막 알게 된 거고 우리가 건전지라고 하죠. 저거는 손을 가볍게 갖고 다니니까 위험하잖아. 건조한 상태로 만들어낸 거야. 건조한 상태로 만들어낸 것이 뭐야? 건전지지. 건조했는데. 그러니까 건전지도 뭔가 어느 한쪽에선가 뭔가는 녹는 거야. 녹아야 전자가 나오겠지. 나오고 뭔가 전자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겠지 또. 그렇지? 전자를 받아주는 곳이 있어. 그래 뾰족하게 나온대.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데 여기서도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아연이 녹으면서 전자가 나왔잖아. 그렇지? 나왔고 결국에는 이 전자가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수소 기체가 나온 것으로서 여기 현상 똑같은 일만 벌어졌지. 불이는 뭐 했어? 가만히 있는데 전자치가 들어오더니 수소이온을 받아가지고 수소 기체가 발생을 안 하는 것뿐이야. 불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불이가 환원됐어요 이런 얘기 하면 돼 안 돼? 불이는 아무 전자하고 그냥 전자가 이동해 나가는 통로일 뿐이었던 거야. 그 전자를 이용해서 자기가 뭐 한 게 아니야. 전자를 이용해서 화학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수소 이온이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환원된 것은 수소 이온이 환원된 거야 여기서도. 알겠지?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뭐가 다른 일이 벌어졌어? 아연이 녹았잖아. 아연이 녹아서 전자가 나왔지. 전자가 자유로워졌지. 그 자유로워진 전자가 구리로 이동해 갔을 뿐이지 구리가 전자를 얻어서 무슨 일 했어? 안 했어. 그럼 무슨 일을 한 거는 수소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가 만들어졌던 것이야. 이렇게 수소 기체가 만들어졌던 것이야. 이렇게 해서 전지에 불까지 들어왔지만
결국에서 밑에서 산화하는 일어나고 있는 일은 똑같이. 다 똑같이. 그렇지? 자,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발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걸 끝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이게 과학자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얼마큼 노력하냐에 따라서는 세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냥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그저께 여러분들이 입학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김상래 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더 나은 고급화까지 통해서 더 어떤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한 발짝 한 발짝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나는 행복한 사람인 거야. 그 하는 거야. 아침부터 막 나와서 하루 종일 하겠다고 싸우고 그러고 부지런히 성장해 나가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H2O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이렇게 이 반응식을 봐봐. 그러면 여기서 이 수소 입장에서 산소만 봤을 때는 산소를 보면 산화됐지. 산화됐잖아. 그렇지? 산화됐어. 여기서 그럼 얘는 뭐 됐을까? 얘는 환원됐어. 그렇게 저렇게 환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관여하는 것도 있지만 산소가 관여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전지가 됐다 이랬잖아. 전지됐다. 전지됐다는 얘기는 산화환원을 결국엔 이용하지만 결국에는 전지가 됐다는 얘기는 전자의 흐름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산화환원 반응을 산소 그냥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한테 전자 얘기를 하기가 뭐하니까 산소 눈에 보이잖아. 이게 산화된 거야.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자의 흐름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전자의 흐름. 그럼 이렇게만 놨을 땐 전자의 흐름이 보이지 않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전자의 흐름이 보이죠. 전자의 흐름이 보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네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하면 여기서 전자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흐르겠구나. 전자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을 합성할 수 있는 저런 반응식을 알고 있어서 그 물을 합성하는 걸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거 산화됐고 이건 환원됐어. 그러면 전자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가겠네? 그럼 그 전자를 어떻게 하면 도선을 흐르게 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통해서 또 연료전지도 만들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내일은 수소 연료전지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산화환원반을 이용하는 예로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일은 수소 연료전지가 전자가 어떻게 이동해서 저것처럼 전지가 됐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 나면 한번 찾아보고 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선생님 혼자 저 얘기하고 혼자 확 얘기했잖아. 하고 별로스럽지 않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갈 얘기가 아니야. 산소 연료전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어떻게 하면 이게 저렇게 도선을 타고 올라가서 전지 역할을 하게 할까? 그리고 얘는 에너지적인 측면도 있지만 환경적인 측면도 에너지를 사용해내지만 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응의 결과가 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문제되지 않겠지. 굉장히 좋은 거네. 굉장히 좋은 거겠네. 그럼 앞으로의 우리 세대에서는 저걸 적극 잘 활용할 수가 있으면 참 좋겠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대학에 와서 공부할 학생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와서 뭔가를 연구하는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네. 면접 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수업 태도나 역량은 있는 것 같은데, 인류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학 교육을 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국가 리더를 키우는 얘기거든요. 고등교육까지는
국민 공통으로 할 때 하는 거라고 하면 대학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리더를 양산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나 대학에 뭔가 써서 제출할 때는 나는 인류학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표현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인류를 이끌어 나갈 리더들도 성장하기 위해 내가 뭘 하기 위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나갈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성장할 거예요.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 내 인류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고 이런 환경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대학에 자꾸 어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얘기만 자꾸 하면 야, 이 쎄. 별론데? 이렇게 영향이 있더라고요. 내 컴퓨터 막 이런 것만 고집피고 오면 이제 술이 고급화가 하다 보면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역량은 엄청 뛰어나요. 뭔가 막 해도 다 막 그래. 그런데 굉장히 이기주의예요. 꼭 자기 점수만 20점, 0.5점 이거 가지고 막 차라리 공부 조금 덜 하는 게 공부 못하는 거예요. 알았지? 대학에 가서 뭔가 하고 뭐 해서 뭐 자기 소감을 내 뭐 이런 거 할 것도 있어요. 뭐 낼 때 나는 나만이 아니라 인류, 내 주변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부각시키고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중요하다. 일단 산화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요거 구체적인 건 내일 한번 이렇게 소개를 선생님 한번 해줄게. 과일, 사과 같은 거 이렇게 깎아 놓잖아요. 처음에 아주 뽀얗게 깨끗해. 다음날 보면 아 먹기 싫어. 무르스름하게 먹게 돼. 그걸 갈변이라고 해요. 갈변이라고 해요. 근데 과일의 껍질을 깎아놓으면 과일이 공중에 산소와 산화하는 반응으로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를 갈변이라고 한다. 이것도 자신을 더 이상 어떻게 되지 않게 좀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방어 메커니즘이 작용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세정물의 표백제, 요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하고 세정물의 얼룩을 제거한다. 뭐 철의 부식 이런 것들은 나오는 거니까 또 우리가 소독 이런 것들은 염소 옛날에 염소로 소독해서 그 소독약 수돗물 마시면 소독약 냄새가 막 확 났어요. 뭐 시골 사람들은 도시 가서 수돗물 마시면 못 먹는 거야. 수돗물 냄새 나서. 요즘은 그렇지 않죠. 이 정도로 우리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하는 거야 정도 아는 거는 알고 가면 되는데 그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 문제 나오면 1번 같은 거 1번에서 누구나 다 듣는 문제로 나오는 거고 이 산화원에서 야 이것도 알고 있을까 저거 알고 있을까를 파악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얘를 독단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고 가는 거로 어? 상처 소독하는 것도 그렇다. 그 다음에 녹슨 은숟가락의 녹제거. 녹슨 은숟가락으로 알루미늄 방으로 감싸 소금물에 끓이면 산화하는 반응에 녹이 제거된다. 은숟가락 지금 어디 찾아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커멓게 돼 있을 거예요. 시커멓게 되는데 그거를 막 세수제비로 막 엄마는 좀 닦으실 수 있어요. 닦으면 껍질이 벗게 돼가지고 뽀얗게 되겠지 처음에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시커매지거든. 그런데 우리들은 알루미늄 호일 있잖아. 알루미늄 호일이 금속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호일, 전자가 알루미늄 호일에서 나오게 해서 은으로만 들어가게 하면 전자 때문에 산화도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산화된 거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녹슬었다, 부식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전자 일련에서 산화됐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전자를 얻으면 다시 환원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전자를 얻으면 환원되는 거잖아. 그럼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물 같은 거 있죠. 유물 같은 거, 역사, 고유물 같은 것도 그거를 복원하는 작업하는 사람들은 화학자들이 하는 거야. 보고학자들만 하는 것이, 보고학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자들이 그것을 복원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자를 제공해주면 다시 복원된다. 전자가 빠져나가면 녹는다. 사실 알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금속은 전자가 풍부해. 전자. 근데 나한테 전자가 빠져나. 그러면 이렇게 허물어져 있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허물어져 있다고 해서 허물어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전자를 누구한테 누가 공급받으면 다시 건강한 금속으로 태어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금속이 다시 원래 상태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순환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한번 쓴 금속도, 그러니까 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숟가락의 녹 제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은숟가락에 생긴 녹은 황화은도로 돼 있다.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H2S로 돼 있다. H2S로 이게 이제 녹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 걔를 알루미늄을 깔고 소금물과 녹두는 이랬어요. 알루미늄을 깔았어. 알루미늄을 깔고 소금물을 갖다 넣는 것은 전해질 역할 좀 해달라는 거야. 알루미늄을 깔아서 저렇게 해갖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운이 소금과 녹두는 은숟가락을 넣고 가열하면 반응이 일어난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반응을 여러분들한테 쓰라고 주진 않고 이런 반응식을 주고서 물어볼 거야. AF, S3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 개수까지 맞춰보면 2, 6, 5, 3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반응식을 주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운이 이렇게 이게 녹이잖아요 지금. 은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은이 전자를 잃은 상태로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전자를 잃은 상태로 있다가 여기서 이런 상태로 있다가 얘가 이런 상태로 됐잖아. 이런 상태로 된 거예요. 이게 뭐 된 거야 그러면? 은 이온이 뭐 됐어? 환원된 거지. 은 이온이 여기서 환원됐다. 얘가 여기 이런 상태로 환원됐다. 그러면 얘한테 전자를 준 거잖아. 누가 전자를 줬느냐? 알루미늄이 이렇게 줬다는 거지. 알루미늄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루미늄이 이런 상태로 있던 알루미늄이 이렇게 누구하고 화합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알루미늄 전자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일어났다. 이렇게. 그래서 녹슨 은숟가락이 은으로 환원돼 나왔다.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과 녹슨 은숟가락을 넣고 가열하면 반응이 일어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런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삼각형 표시하면 가열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녹슨 은숟가락이 은으로 환원됐다. 이렇게. 네? 그럼 알루미늄에서 전자를 녹슨 은숟가락에 전자를 제공해주면 반짝반짝 빛나는 은이 만들어진대. 엄마가 은숟가락 할머니 오신다고 이제 은숟가락 할머니가 사주신 거야. 막 반짝반짝 닦는다고. 엄마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엄마 호일 좀 줘보세요. 호일 넣고 그래서 소금 넣고 막 끓여. 엄마 여기 있어요 하고 드리면 하고 혹시 뭐 집에 은숟가락 없어? 은숟가락? 하고 한번 찾아서 한번 해봐봐. 해보고 그 설탕 좀 줘봐요. 엄마 설탕. 땡설탕도 주세요. 예, 이렇게 한번 녹여도 보고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일 아침에 쳐보고 석출대 나오네. 이거 눈치 꼭 내리는 거. 석출대 내리네. 일단 뭐. 자, 우리는 목요일부터 있을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생각하면 돼. 근데 10월까지 목요일부터 안 나온다? 아이씨, 꽝이야. 그러면
정말 안타까워요. 영상도 있다고 하지만 같이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전지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연과 인류의 역사의 변화를 가져 540번 저렇게 뜬금없이 540번 이렇게 나온 거 같잖아요. 실은 음, 1번부터 쭉 문제 있는 무슨 문제집이 저렇게 돼 있더라고. 900제인가 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선생님 발췌했어. 광합성은 비대네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이다. 여기서 이거 뭐 틀린 말이 없잖아. 이 반응식 쓸 수 있죠. 이렇게 다 써보고.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많은 열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래. 화석연료, 석탄, 석유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하면 열에너지가 나온다. 철의 재련 당연하죠? 산화철이 산화됐나요?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뺏어가서 일산화탄소가 산화되고 그 산화철은 환원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철을 얻어내는 거니까 철이 이온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거는 흔들려네요. 그렇죠? 그래서 철의 재련 문제도 한번 연습할 때 공부할 때는 한번 하나씩 한 번 더 써보고 넘어갈게요. 자, 산화하는과 관계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보르사 정의는 물질, 산소를 얻는 반응이 산화다. 물질, 산소를 잃는 반응, 이거는 환원이에요. 여기서 산화 반응과 관련된 걸 찾으라 했으니까 요거 보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 전자를 잃을 때가 산화했죠? 전자를 잃을 때가 산화했죠. 그러니까, 예, 다시 한 번. 그걸 거꾸로 외우는 순간 이제 하나 틀리는 거지. 산화와 환원. 산화와 환원을 정의하는데, 산소를 일컫고, 전자를 일컫고, 이거 이제 나중에 할 거야. 나중에가 이 화학 중이야. 나중에 하겠습니다. 산화수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네. 산소를 얻으면 산화, 잃으면 환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를 잃으면 산화, 얻으면 환화.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감소하면 환화. 이렇게. 이 산화수, 우리는, 근데 선생님은 더 전자를 더 강조할 것이고, 산화수를 더 강조하고 싶은데, 어, 우리 일하는 과정에서는 산화수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산화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알고서 산화하는 데를 접하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어, 4, 5, 6, 7일차 정도의 산화수 얘기도 할 거예요. 네, 할 거예요. 크게 무리되지 않기 때문에. 해서 산화하느니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뭐, 또렷하다 할 때는 산화수 가지고 그냥 그걸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산화수 얘기도 우리 교과 과정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산화수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산화하면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영상으로 수업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산화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이 어떤 것이 산화인지 환원인지를 구분해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출제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사없이 문제 하나 출제해서 우리 출제 해당을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런데 학원에서 갑자기 오라겠다고 학교를 빠지고 학원을 간다? 야, 이게 말이 되나? 학원, 여기가, 이건 원래부터 계획되어 있는 거고, 학원에서는 갑자기 오늘 뭐 오라겠다는 거야. 그럼 그거를 탓해야지. 그럼 여기로 오고, 그래야지. 학원에서 갑자기 오라겠다고 학교도 안 오고 학원을 간다.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네.
거기가 비싸서 그렇지. 한 권은 30만 원짜리고 여기는 3만 원짜리니까 나 같아도 그러겠다. 30만 원짜리 가야지. 김서원, 김효정, 배성훈, 조소연, 홍여진, 이승진, 일단 3교시 온다고. 김채연, 문혁준, 황수연, 차하영, 한성대 같다. 최승희, 김시우, 시우, 아무 뭐 또 없이 아는 김예은, 알았어. 그래. 김예은 맞지? 박광민은 아는다고 그래. 시세. 송효슬, 이서연, 최애은, 최애은, 아무 연락이 없어. 어? 상담 갔다고? 그래. 아, 여기도 한성대? 한성대. 언제까지냐, 한성대? 몰라? 아, 내가 하는 건 아니겠지? 오늘 마지막에? 너 왜 안 가냐? 할만 하고. 황희성, 나 학원 갔어. 어? 김윤아, 야, 씨, 얘 욕해놓고 또, 얘 학원 갔다 밀려버렸네. 아니, 얘한테 대놓은 거 아니야? 정수, 박세현, 그러니까, 최소, 한, 한성대, 안경승님 나오네. 자, 저기서, 봤을 때,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었네? 수소는 산소를 얻었네? 그러니까 여기는 환원, 여기는 산화라고 하면 되겠지? 산화구리가 무슨 색깔인지 기억나요? 산화구리는 불에 갖다 대면 산화구리가 됐잖아. 불이 검은색. 그지? 불이는 무슨 색이라고? 붉은색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지? 그래서 가끔 나오니까. 겉불꽃에서는 산소가 충분하다. 속불꽃에서는 뭐 특징 뭐 산소가 충분하지 않지? 그래서 뭐가 있다고? 일산화탄소. 불완전 연소한 일산화탄소. 그러니까 속불꽃에서는 일산화탄소가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불꽃에서는 일산화탄소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산소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알코올 램프에 에탄올이 연소했는데 거풀꽃에서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됐어. 반응식 한번 에탄올은 어떻게 쓰냐면 C2 H5OH야. 그런데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 얘네들이 연투 생성물로서 뭐가 나올까?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탄소, 수소, 산소로 된 애들은 연소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나오고 돼 있어. 이산화탄소는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오겠지? 거기. 어제 CXHY 이거하고 좀 틀리고 OH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수소가 6개 있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물은 몇 개 나와? H2O니까 3개 막. 그러면 여기서 산소가 4개, 7개잖아. 그럼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 3개만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되면 완전히 해소한 거잖아. 그렇지? 이건 거풀꽃에서 이렇게 거풀꽃에서는 거풀꽃에서는 완전히 해소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하면 꿀꽃에서는
소풀꽃에서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일산탄소가 나온다는 거야, 소풀꽃에. 그러니까 반응식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써본다고 하면, 여기서도 두 개가 나오겠지. 그치? 여기 세 개가 나올 거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다섯 개 되잖아. 다섯 개니까, 여기 세 개, 여기 다섯 개. 일산탄소가 나오는 거니까. 다섯 개니까,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네 개니까, 이. 이런 식이 되겠지. 그죠? 이런 식이 돼서, 그럼 여기 다섯 개 맞지? 이거 일산탄소도 탄소가 저기서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만 나올 거고, 수소는 여섯 개 있으니까 세 개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서 두 개, 여기서 세 개니까 다섯 개가 됐고, 다섯 개니까 여기 네 개하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산탄소가 속불꽃에서는 세 개가 있어야 이산화탄소 나오는데 두 개가 돼서 속불꽃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속불꽃에서는 일산화탄소가 있다는 거죠. 가에서 붉은색 뿌리가 환원돼서 어떻게 변한다? 야, 말이 그럴듯하지만 가에서는 구리가 연소해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러면 구리가 산화구리가 만들어지고 오토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게 이제 붉은색이야. 붉은색이면 이게 무슨 색이라고 했냐면 검은색이야 이렇게 해서 나올 거니까 나올 거니까 이렇게 써보라 하는 겁니다. 붉은색 뿌리가 붉은색 뿌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뭐 됐다고 해야 돼? 산화됐다고 해야 되겠지? 환원. 그런데 여기서 환원됐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틀렸잖아요. 나에서 속불꽃을 불완전 연수한다. 그치? 속불꽃은 이건 불완전 연수야. 불완전 연수. 이거는 완전 연수. 이렇게 있어요. 이게 불완전 연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 요 정도 갈까요? 네, 넘어갈게요. 간은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를 함께 넣고 가열시킨 반응을, 간은 가열 반응을 진행될 때 생성되는 기체를 석회수와 반응시킨 것을 각각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다. 가벌 반응은 우리가 익숙하죠. 산화구리를 탄소를 넣어서 이렇게 방식했다. 이렇게 해서 반응 후에 시험관 속에 붉은색의 고체가 생성됐다. 붉은색의 고체가 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ECU5에 탄소를 넣어서 구리가 됐고 그다음에 CO2가 됐다. 이렇게 해서 개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이게 검은색, 이게 붉은색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붉은색 고체 이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이건 참이 되지. 나에서 석회수는 산화하는 바로 뿌리뿌려졌다. 야 이거 저게 산화하는 반응이야. 여러분들이 한눈에 딱 보고 이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야. 이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산화하는 반응의 구별. 네, 먼저 볼까요? 산화하는 반응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딱 보면 이거 산화하는 반응이야. 이거 산화하는 반응 아니야. 산화하는 반응도 아닌 걸 가지고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가 하고 막 이걸 따지고 이걸 따지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 아닌데 그럼 누가 산화하는 반응이냐면 대체로 대체로란 말을 쓰는 것은 예외가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예외 없이 그냥 대체로 포도주 원소, 포도주 물질 한 가지 물질로만 되어 있는 걸 예를 들어요. 포도주 물질을 포도주 물질이 포함된 반응 물질이 포함된 포도주 물질이 포함된 반응은 한화 환원 반응이다. 이런 것들이 포도수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반응을 산화하는 반응. 요거를 이렇게 기억, 좀 알고 있으면 수월해요. 그러니까 포도수 물질이라고 그러고 저기 가번은 탄소 같은 거 있죠. 탄소 한 가지 원소가 있잖아. 저렇게 이쪽에 보면 구리도 있지. 한 가지 원소 들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런 것이 그냥 산화하는 반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번은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것이 없죠. 그럼 쟤네들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광합성 반응은 어때요? 광합성 반응.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반응해요. 폴당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됐죠. 이거는 요것이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잖아.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철의 재료 Fe2O3 있어요. 일산화탄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이렇게 써지죠. 이렇게 써지잖아. 그럼 얘 어때? 한 가지로 그렇게 있지. 이게 산화하는 반응으로 얘기했지. 알겠지? HCl, NaOH 있어. 물이 만들어져. NaCl이 있어. 이거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야.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겠지. 아, 여기는 아니거든. 딱 보면 알겠지? 이게 산화하는 반응이야, 이게 산화하는 반응이야, 얘기할 수 있겠지. 별거 아니잖아. 그치? 별거 아니야. 한 가지 원소로 돼 있다가 그것이 다른 어떤 화물이 됐다는 얘기는 벌써 전자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야. 산화하는 반응을 가지고 산화하는 반응을 따져야지. 산화하는 반응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산화하는 반응을 따지고, 나도 이게 산화수가 증가이나 감소이나 이런 걸 따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뭐 하고 있어. 뭐 하냐? 이게 산화된 거냐, 하는데, 딱 보니까 아니야. 그런 반응이 안 해. 금방. 예, 이제, 예. 그리고 산화하는 반응은 아닌 거를 걔한테 주고, 야, 여기서 이게 누가 산화된 거냐? 나는 아는데. 이게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야. 야, 이게 누가 산화된 거야? 딱 던져놓고 가는 거야. 일단, 잠시만요. 내가 알려주죠? 나는 아닌 거 알아. 그치? 그래서 걔는 구분해서. 자, 마그네슘. 어우, 마그네슘.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고. 이산화탄소 가지고 불 끄는 거 알아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걔네들은 산소를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또 가졌잖아요. 걔네들은 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불을 꺼버리는 데 쓴다. 그런데 마그네슘과 드라이아이스의 반응을 나타내 주시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0 플러스, C는 X 플러스. 이산화탄소는 소화기를 쓰고 있어요. 불을 끄는 데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하면 빛을 엄청 강하게 내요. 마그네슘 타면 빛을 엄청 강하게 낸다. 강하게 나서 잘못 보고 그것을 마그네슘이 빛이 너무나 찬란하고 영롱하기 때문에 이런 데 마그네슘 미본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다 불을 붙여서 해요. 그걸 쳐다보잖아요. 쳐다보고 오래 있으면 이 시력이 망가져서 태양을
내가 태양하고 맞을 거야 하고 눈을 막, 안 맞을 거야 하고 이렇게 하고 그 태양을 한참 쳐다봤다. 그러고 나면 눈을 감아도 여기가 태양이 있는 것처럼 막 보이게 있죠, 이렇게. 백일기를 막 쳐다보는 것처럼. 마그네슘을 그렇게 하고 쳐다보잖아요. 내가 막 고집 피느라고, 어? 마그네슘, 야, 저거 뭐, 야, 하고 쳐다보면 약간 좀 실명해. 막 쳐다보는 거 마그네슘. 너무나 빛이 밝기 때문에 시가 손상 좋다. 근데 마그네슘을 이산화탄소, 연소하면, 연소시키면 MgO가 되면서 엄청난 빛을 내면서 이렇게 잘 연소를 잘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연소를 잘해요. 그런데 얘는 다른 애들은 이산화탄소를 갖다 뿌리잖아요. 죽어버려요, 불이. 불이 죽는데 마그네슘만큼은 어떻게 되냐면 MgO가 되고 여기 있는 산소 있잖아요, 여기. 이산화탄소에 있는 산소까지 뺏어다가 자연스럽게 연소하고 그리고 시큼한 숯덩어리가 남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숯덩어리. 이렇게 나와요. 저기 탄소가루 보이잖아요? 탄소가루가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뺏기고 나온 이게 이제 탄소가루를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반응식이 되겠다. 마그네슘 가루는 산화된다 그래. 마그네슘은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됐잖아. 산화된다고.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됐다. 이렇게 돼.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있으니까 산소를 잃었으니까 얘는 환원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마그네슘 가루는 산화된다. 참여. 산소는 드라이아이스에 마그네슘으로 이동한다. 산소는 드라이아이스에서 마그네슘으로 이동했죠. 이게 이제 드라이아이스죠. 드라이아이스. 이동한다. 참여된 거죠. 반응 후에 탄소가루는 반응된 드라이아이스의 구성 성분 원소이다. 그렇죠? 여기서 이 탄소가루는 이산화탄소에 있던 요거야. 요거. 마그네슘만 이래요. 다른 것들, 불이나 이런 것들이 산화되고, 이산화탄소가 산화되고 이렇지 않아요. 마그네슘만 가지고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연소되는 거를 막 본다, 안 된다. 하다 보면 안 된다. 시력 손상될 수 있다. 마그네슘 어디서? 실험실이나 대학 어디 가면 마그네슘 밀본을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흔하게 볼 수 있고, 거기 가스 라이터라든가 불 붙이는 것들 흔하게 있을 수가 있죠, 실험실에서. 그거를 핀셋에다 짚고 좀 불이 확 나고 너무 예쁘게 빛난다고. 먼물로 뭐 지네끼리 앉아있으면서 그거 막 하고 야 이거 봐라 하고 막 몇 개 붙이고 하면 시력 손상되는 거예요. 절대 야 이런 거 하지 말만. 네. 아무도 나 이렇게 하지 마. 같이 쳐다보고 그러면 안 돼요. 다음 묽은 염사야 아연판을 넣었어요. 아연 수소보다 반응성이 앞에 있으니까 녹아서 녹겠지. 무슨 기체 나와? 수소기체 나와야 되겠지.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 나온다.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CO3, HCO3 있는 거에 산을 갖다 넣으면 이산화탄소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여기다가 산을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연판을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아연판을 갖다 넣었다. 여기 이거 보니까 반응성이 수도 앞에 있으니까 녹는다. 아연이 녹아 나온다. 녹아 나오면 전자가 자유로운 전자가 생긴다. 근데 자유로운 전자가 생기는데 그 전자가 밖에 나가진 않지. 꼬리치고 나가지 않아요. 전자는 그거 절대로 안 나가요. 기대하면 안 돼요. 전자는. 그러면 야, 나 오늘 한가해. 나는 전자가 표시만 하면 플러스들이 무거워. 한가. 됐어? 여기서 수소 이온이 대부분 있었으니까 수소 이온이 막 가겠죠.
가서 전자를 막 받아가 수소 원자 상태가 되면서 자기들끼리 불안정하니까 또 공유결합해서 수소 기체가 여기서 발생해 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있었던 일을 써보면 아이언이 녹으면서 자유로워진 전자 두 개를 내죠. 자유로워진 전자가 바깥을 향해서 얘기하죠. 나 오늘 한가해요. 그러니까 플러스들이 한가한 전자가 있대 하고 막 가는 거야. 가서 여기 가서 그 전자를 받고서 또 원자 상태가 되고 원자 상태가 된 거 불안정하니까 두 개가 받아서 수소 원자 두 개가 공유결합해서 또 기체가 돼서 또 분자가 돼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전자 두 개를 얻었죠. 그래서 수소 이렇게 전자를 잃는 것을 상환하고 전자를 얻었죠. 수소 이온이 그걸 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났었다. 그러니까 수용액 속에 아연판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고 여기서 이 수용액 속의 아연판의 질량은 점점 녹아 나가잖아요. 나가고 다른 금속 이온이 있었으면 금속이 달라붙을 수도 있지. 달라붙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달라붙는 게 아니라 기체지. 기체가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녹기만 하고 기체가 빠져나가니까 이 아연판의 질량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감소한다. 질량이 점점 감소한다. 이해가 되죠? 그래놓고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수용액 속 이온의 개수는 그냥 아연이 하나가 나왔어. 이때 수소 이온은 두 개씩 가서 전자를 두 개 내주니까 아연 이온이 하나 나올 때 얘는 전자를 두 개 내주잖아. 두 개 내주면서 수소 이온이 두 개씩 전자 하나씩 받아서 두 개씩 없어지잖아. 그렇지? 두 개 없어지고 하나 나오니까 이온은 어떻게 돼? 수용액 속의 이온의 개수는 감소하겠지. 감소할 거야.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보면서 이래서 감소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아연에서 수소로 이동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아연에서 수소 이온으로 이동했어요. 이렇게. 알았지? 그냥 우리는 그냥 엄격하게 아연에서 수소로 이동했어요.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돼. 아연에서 수소 이온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수소 이온이 환원됐어요. 이렇게. 전자는 아연에서 수소 이온으로 수소로가 아니라 수소 이온으로 이동해서 수소 이온이 환원됐어요. 이렇게 이온 환원됐다고 할 때 이온을 꼭 붙여버렸대요. 쉽게 아연에서 수소로 이동했어요. 그래도 그럴듯해 보이거든. 아연에서 수소 이온으로 이동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도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할 때 그림도 그려서 이렇게 이해를 확실하게 해버렸다. 맞지? 개념을 잡을 때 선생님만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는 것이잖아.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똑같이 개념을 이렇게 잡아야 돼. 선생님이니까 저렇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선생님보다 더 개념을 잡고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시험 안 봐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선생님과 같은 개념을 확실하게 저렇게 개념 잡는 걸 해야지.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선생님보다 더 개념을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 알았지? 그러려면 그림 그리고 선생님 맨날 그림 그리고 반응식 쓰고 그림 그리고 반응식 쓰고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열심히 개념 잡으려고 해야 된다. 알았죠? 개념은 선생님이니까 저렇게 잘하지가 아니라 나도 지금부터 선생님보다 더 열심히 개념을 잡으려고 노력해서 수능 시험에서 터트려야 돼. 알았지? 지금 힘들게 하고 수능 시험 날 오줌에서 정말 가슴 벅차게 나와. 진짜 열심히 한 사람들. 진짜 열심히 한 사람. 본 경기가 너무 쉬웠어요. 연습을 훈련을 너무 빡세게 해서
연습이 그 경기가 더 쉬워요. 축구 경기 자체는 즐기면서 한다 이거예요. 연습할 때는 악을 써서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는 거고. 그냥 어설프게 하는 척 절대 안 돼요. 547번. 이학기 때, 이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선생님 생각으로 지금 미리 얘기하면 하나 하는 반응, 중화 반응이 1, 2학기 중간, 기말 때 다 나올 거예요. 다 숫자로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고사에서는 단지 산화 반응이 좀 우세하게 내면, 60% 내면, 중화 반응이 한 40%. 기말고사 때는 산화하는 반응이 40%면, 중화 반응이 60%. 이 정도. 두 개 다 같이. 2학기 때 방과후는 선생님이 중간 기말에 전 과정을 다 방과후 배제를 할 거예요. 뭐, 뭐, 중간고사 범위까지 중간고사 때까지. 기말고사 때 범위까지 중간고사 때까지. 그러니까 물리든 지학이든 생명과학이든 다 선생님이 이렇게 개념 정리해서 중간 기말 대비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산화하는 반응을 출제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자세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와요. 실은 1학기 때 해본 사람 알겠지만 중간까지 세 번이나 네 번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세 번, 네 번 하고 끝나요. 근데 해야 될 단어는 많죠. 많기 때문에 산화 반응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방학 때 산화 반응, 중화 반응 이렇게 해놓는 여러분들은 정말 선생님의 의사를 꿰뚫고 있었던 학생이다. 의사를 꿰뚫고 정말 잘했다. 격려해주고 싶다. 947번. 다음은 질서는 수용에게 구립판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당황하면 안 돼요. 질산은 수용액 이랬단 말이야. 음이온은 반응에 지금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이온은 아예 쓰지를 않고 하고 있거든. 근데 여기는 음이온까지 같이 표현해 놨을 뿐이에요. 여기서 질산은 수용액 이랬잖아. 질산 수용액. 그러면 이 얘네들이 ADN들이 수용액이잖아. 수용액이면 물에 녹았다는 거잖아. 녹았다. 화학에서는 뭐로 표시한다고? 녹은 것을 이온으로 표시하는 게 화학에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용액이 녹았다는 얘기니까 은행이온이 녹아있고 질산이온이 녹아있는 수용. 이 질산이온이 이렇게 충분히 애우고 있기 때문에 질산이온, 황산이온, 산산이온, 인산이온 이것들을 선생님이 애우라고 막 줬잖아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은을 죽일 필요 없더라도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이온 결합식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면 이게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외워서 알고 있어? 그러면 은이 결합되어 있으면 은은 플러스 1이겠구나 하는 것 사실을 이온 결합식을 써서 연습한 사람들은 당연히 아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스님 그런 의도에서 들어오자마자 그걸 하라고 한 것이고 2학기 때부터 앞으로 공부는 그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밖에서 좀 해라. 이런 얘기니까 꼭 따라서 해주기 바라요. 이게 됐다. 그런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온만 쓰자. 당연히 음이온 있어요. 음이온은 구경꾼 이온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경꾼 음이온이 항상 고정되기 때문에 양이온의 전하량이 하고 맨날 똑같아.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구리가 있잖아. 이렇게 있다는. 그러면 은하고 구리하고 누가 반응성이 크냐? 누가 반응성이 커요? 구리가 반응성이 크잖아. 그러면 내가 더 안전, 여기는 지금 은이 안전한 상태에 있지, 이용돼 있으니까. 내가 안전해질 거야 하고 주장할 수 있지, 우리가. 근데 자기가 더 안전해질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애잖아. 그러니까, 녹아나가는 거야. 우리가, 그래, 나 녹을 거야. 녹아나갔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우리 이온으로 녹아나가면서 전자 두 개가 자유로워지겠지. 전자 두 개가 자유로워졌지. 자유로워진 전자가 바깥에 자기가 꼬리치고 절대 안 나가, 마이너스들은. 절대 안 나가. 내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양면들이 가는 거야, 양면들이.
어디로 가? 여기로 가는 거야. 은이온이 가서, 여기로 가서, 전자를 받아서 섞인대서 그래서 이 표면에서 달라붙는 거예요. 전자가 나간 게 아니라, 여기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자가 나가지 않고, 여기서 나 자유로워, 내 이리 와, 해가지고 끌어당겨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 표면에 달라붙게 돼. 석출이 여기서 석출된다, 이거야. 이런 데서 석출돼서 여기 가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금속 판에 와서 달라붙는 거예요. 네. 불이하고 은을 봤을 때 은이 반응성이 작잖아. 이온 상태에 있어도 전자를 끌어당기는 것은 반응성이 작은 애들. 반응성이 큰 애들은 전자를 내주기가 쉬운 것이고, 반응성이 작은 애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더 잘해요. 반응성이 큰 애는 전자를 내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이, 은도 있고 불이도 있으면 전자를 잡아당기는 것은 은이 더 잘하는 거야. 반응성이 작은 애들. 그러니까 은이 전자를 받아서 여기서 섞을되는 거야. 구리도 될 수 있잖아요. 아니야. 은이 다 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상태로 된 거야. 이런 상태야. 은이 하나가, 구리가 하나가 나올 때, 은은 두 개가 없어지면서 삭술된 거야. 그러니까 수용액 속에, 이 수용액, 불이 이가 이온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메뚜기 잘라보면 어떤 색깔이야? 푸른색 나온다 했지. 그것은 걔네들 파충류 헤모글로빈에 불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가 빨간 것은 우리 헤모글로빈에 지금 철을 갖고서 있어서 산화된 상태가 붉은색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불이가 산화된 상태는 푸른색이다는 얘기. 그런데 여기서 불이가 녹아서 자꾸 나오지. 그럼 수용액의 색깔은 어떻게 되죠? 푸른색이 점점 푸른색이 짙어지겠지. 푸른색이 불이가 점점 나오니까 푸른색이 점점 짙어진다. 수용액의 이온수는 어떻게 되겠어? 불이가 하나 나오면 몇 개가 섞일 두 개가 섞일 나가지. 그러니까 이온수는 감소하는 거야. 불이 하나가 나오면 은, 이온, 은이온 두 개가 성출돼 나가. 은으로 두 개가 성출돼 나가. 은이온 두 개가, 은으로 두 개가 성출돼 나가기 때문에 이온수는 감소하는 거야. 하나가 나오면 두 개가 성출돼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은이온 두 개가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은으로 섭출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섭출된다. 이걸 우리가 섭출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산화원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산화됐다. 이게 환원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저렇게 반응식 쓰고, 그림 그리고 반응식 쓰고. 수용액은 어떻게 될까? 이 금속판은 어떻게 될까? 금속판은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두 개가 달라붙는. 수용액은 색깔을 띠는 것이 구리만 얘기해요. 구리만 얘기해요. 구리가 푸른색이다. 구리 이가 이온은 푸른색이다. 여기서 나가고 구리가 석출돼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석출돼 나가는 경우면 구리는 점점 색깔이 더 옅어질 거이다. 수용액 색깔은 옅어질 거다. 이렇게. 아, 여러분들 처럼처럼 열심히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어머 선생님이 고맙네. 네? 열심히 하는 거. 2학기 때 그 발전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상태가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문제를 만회하게 될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한 여기서 하는 문제들로 그렇지? 그러니까 모듈부터 하는 문제들은 이렇게 공부를 안 했으면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문제들은 이것들은 여기 나온 거는 우리 통합과에서 나오는 거고 모듈부터 하는 거는 평가원에서 이렇게 수능을 이렇게 출제할 거라고 제시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구상을 해놓은 거니까 모르는 문제들. 자, 내가 한번 봐보자. 수용액이 점점 푸른색으로 변한다. 불이 이온이 나오지, 지금? 불이 이온이 녹아 나오잖아. 그러니까 점점 더 짙어지겠지, 그거는? 푸른색으로 변한다. 음. 전자는 은이온에서 불이 들어갔다. 전자가 불이에서 나와서 은이온으로 들어갔잖아. 그렇지? 거꾸로 얘기했지? 거꾸로 얘기했지.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여러분들 완전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거 당연한 얘기잖아. 그럼 오늘 집에 가서까지 당연한 것을 한 번 더 즐기면서 당연하게 한 번 또 봐보는 엄마, 에어컨 트세요. 나 지금 당당하게. 예? 자, 철이 공기 중에 산소, 물과 반응해서 붉은색 녹을 형성하는 현상은 반응으로 설명. 철이 공기 중에 산소, 물과 반응해서 붉은색 녹을 형성하는. 녹쓰는 거 산화하는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산화하는 반응으로 이렇게 거기다 쓰면 돼. 산화하는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소 연료전지. 내일 이런 여러분들이 수소 연료전지의 전자의 흐름을 이해하고 야, 이 물을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래서 전지가 만들어지는 것이군요. 나 전기 연구하고 싶어요. 신소재공학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물질에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냐.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네, 급하고 우리 생존자는 이 반응을 잘 알잖아. 이 반응을 잘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산화했어. 산소를 어차피 얘가 거기다 산소를 얻었고 그럼 산화는 동시라니까 얘가 환원됐어. 그게 산화환원은 전자 흐름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산소를 잃고 얻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전자의 흐름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다. 여기 호동성 물질이 있으니까 당연히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그러니까 호전성 물질이 있으면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야. 누구에서 누구한테는 전자가 간다 이런 얘기잖아. 누구한테 전자를 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도선을 흐르게 하느냐. 도선을 흐르게 하면 전자의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전류가 발생한 거야. 그걸 얘는 전기에너지를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전자를 흐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질들은 다 전자를 갖고 있는 거니까 전제되어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전자가 나가게 해서 도성을 통하게 하면 전기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는 거잖아. 물질 다 전자를 가지고 있잖아. 전자들이. 그치? 전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다 갖고 있는 거야. 그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들마다 다 에너지가 있겠죠. 물질들마다 다 에너지가 전자가 있으면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 화학 에너지가 그 전자가 나가서 흘러가게 하면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변환된 거야. 알겠어요? 수소도 산소도 전자가 있잖아. 그래서 자기들끼리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요. 물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물질이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물질은.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일을 내일 우리가 한번 수소, 산소, 연료전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전자를 크게 나 이거 한번 연구해보고 싶은데,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연구해. 방안. 생각해보고, 내가 어디에 특성을 더 가지고 있나. 화학에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정신이 바짝바짝 나.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학습을 하면 할수록 과학에 점점 빠져들면서 과학에 빠져들면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걸 한번 봐봐. 이거 한번 알아볼까? GPT한테 물어보고 관심 갖고 하다 보면 내가 잠재되어 있는 여러분들한테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뛰어난 능력들이 있잖아요. 물질들이 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화학 에너지를 잠재되어 있듯이 그것을 어떻게 발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다양한 뛰어난 그 역량들이
이런 학습을 통해서 국영수 사과 이런 학습을 통해서 나한테 있는 그것이 발현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느냐를 찾아내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찾을 생각 안 하고 잠만 잔다. 좀 답답해요. 어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걸 찾고 역동적으로 막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모습은 정말 청년 학생들 모습으로서 가장 너무 예쁜 모습이고 바람직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할 만한 거예요, 선생님. 그런 인재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같이 그들하고 부대끼면서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사, 선생님은 정말 세상의 최고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더 하고 싶은데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 나라에서. 네, 더 하라고 했다가 그만하겠어. 마음 급해요. 우리 여기까지만 하지 뭐. 그러자고 내일 수소산소 연료전지에서 그 전자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되는지, 야, 물을 만드는 거 가지고 어떻게 수소산소 연료전지를 얻어내는지 그것도 관심이 있어요. 그다음에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가 시작되고, 내일 마지막 문제 있어요. 마지막 문제는 목요일부터 할 그 문제의 시발점. 이렇게 될 거야, 시발점.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게, 저기서 그 655번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데, 선생님하고 하면 어렵지 않을 거야. 이거 EBS에서도 가능해요. 이거 EBS 655번. EBS 선생님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김상래 선생님하고. 그래서 난 EBS 너무, 김상래 선생님 차라리 들어가. 이렇게. 안 그러죠. 어떤 선생님한테, 어떤 선생님보다 선생님은 더 여러분들한테 연구한 것이 폭이 30년 연구해서 가르치는 거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쓸 수 있는 거죠. 조금 쉬었다가 가는 걸로 할게요. 아니, 지금 갈 사람들은 가도 돼요. 여기서 또 계속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있어야 되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또 불렀고. 여러분들은 좀 빠지지 마세요. 그쪽에서 아파서 못 나올 때 줌을 연결해서 하나에 줌 연결해서 하세요. 선생님 연결해달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하면 줌 번호 가르쳐 줄게요. 아, 이거 꺼야 돼.